안녕하세요. 맥케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간암신약 FDA 허가 획득을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상업화 준비 박차를 가하고 있죠. 해외 사이트인 온컬러지 너스 어드바이즈의 5월달 FDA 승인 기대 약물 선정에 리보세니카 캄네리주마 관련된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전장 주가 장중 95,600원 정도 고가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 지난주 이제 뭐 금요일도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자, FDA 간암 신약 허가를 회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2월달부터 엘레바 테라피티를 통해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들도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 이후에 이제 9월달 초에 판매 일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약 런칭 일자도 지금 단축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NCCN 가이드라인 이제 등재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이제 기사가 나왔고,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 이런 어떤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신약 판매 허가 FDA 관련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 NCCN 가이드라인의 등재 신청 완료 소식도 이제 지난주에 나왔고, 오늘도 이제 그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NCCN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코도 있고 에스모도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선해서 이제 치료 지침이죠.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의사들이 이제 암이 걸렸을 때 질병의 어떤 예방, 뭐 진단, 그 병기와 상황에 따라서 예후가 각 암종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이 한 300가지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환자의 어떤 이제 권리를 존중하는 부분들이 이제 NCCN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약물과 어떤 수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할지 세부 지침을 주고, 이런 이제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를 굉장히 이제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등재되느냐 여부 자체가 이제 의사들한테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친다, 실질적으로. 예.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NCCN 가이드라인을 번역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약 허가 이후에 간암 1차 치료제 가이드라인에 리보세라님 캄네리주마 병용 관련되어서 우선 권고요법이라 가지고 프레퍼드 레지먼, 이 레지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레지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용어로도 뭐 사용됩니다만, 보통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을 이제 섞어서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레지먼이라고 합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보통 이제 임상 같은 경우에서 레지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뭐 항암제 어떤 이름이라든지 용량, 투여 횟수, 뭐 그 다음에 감기 뭐 이런 것들을 따질 때도 이제 뜨는데요. 이 병용이니까 이제 레지먼이고, 프레퍼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HCC 관련해서는 한 107페이지짜리 작년 이제 9월 달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게 되면, 프레퍼드 레지먼으로 지금 현재 이제 등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병용, 그 다음에 로슈의 병용, 요 부분이 이제 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향후에 PBM 이후에 매출 관련되는 부분을도 실질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어떤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등재 신청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허가 이후에 이제 이 부분들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전문가들은 항암 치료 시 통상 NCCN이 권고하는 약을 우선적으로 처방한다. 뭐 아스코 가이드라인도 있고 에스모 가이드라인 있고 기타 이제 여러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우선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진양군 회장 등 최고 이제 최근에 이제 경영진들이 항서제약을 방문하면서 미국 내 빠른 신약 판매를 위해서 전략,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작년도에 엘레바 테라피틱스 쪽으로 이제 이 부분들도 캄네리주마의 판권을 이양한 상태에서 이 생산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서제약이 이제 당분간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생산시설, 유통망에 대한 어떤 점검을
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초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FDA와 파이널 리뷰, 그러니까 3월 26일 날 이제 그 FDA 파이널 리뷰 관련되어서 이 HLB 그룹 공식 이제 블로그에 장전에 보도가 되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CR 레터라든지 허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허들이 전혀 없다. 그만큼 자문의 개최도 없었고 특별한 Q&A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달 NDA 신청하고 이제 7월부터 이 본심사 통과하면서 파일링이 진행되면서 퍼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 그 다음에 최종 점검 회의라고 하는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도 아주 이제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포드파 일정상으로 지금 이제 D-35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 한 달 이내니까 언제든지 이제 결과가 나오는 카운트다운 이제 피리어드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통상 이제 자문위 개최 어드바이저리 커미티가 항암제니까 이제 OD 이제 AC라고 하죠. 이 부분도 개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FDA의 지금 허가 과정에서 순탄하게 지금 최종 이제 결정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올 초부터 미국 대형 PBM 요건 이제 옵토말엑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보험급여 등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이제 약가가 다른 경쟁약의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대비해서 원가가 싸고 판매가는 이제 로슈 제품에 준하는 어떤지 판매가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PBM 입장에서도 높은 이 리베이트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승인 이후에 빠른 이제 PBM 등재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 현지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올해 1월 달에 언클라이브의 마이팔 교수의 이야기라든지 프랙티스 체인징 이야기도 나왔고 최근에 이제 여기는 이제 언컬러지 너스 앤 어드바이저니까요. 항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간호사나 이제 이 의료진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보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이제 FDA Drug Approval Decision Expected. 그러니까 이제 뭐 매달 허가 관련되는 부분으로 포드파 일정이 오는 게 한 10여 개에서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몇 개 정도가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달 기준으로 익스페디니까 이제 기대되는 승인이 기대되는 약물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이제 후보에도 지금 리보세린과 캄네주맘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내용을 보면 이제 포드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레퍼투니가 뭐뭐에 관여한다 데드라인입니다. 그게 데드라인이니까 5월 16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언제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이제 언제든지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제 포드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보통적으로 전형적인 이제 피리어드는 10개월이죠. 이게 스탠다드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어티 리뷰 형태로 하게 되면 이걸 좀 단축시켜서 6개월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약물들 관련되는 부분인데 두 번째로 이제 올라와 있는 게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드파 데이터가 5월 16일인데 이제 보통 이제 이 포드파 데이터를 그 확인하려고 이제 포드파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 부분에 사이트에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상장사 중심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포드파 데이터 5월 16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리보세린 관련되는 부분에 뭐 NCT 넘버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점에서 이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임상이 진행되었고 확인하는 부분들은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점 gov에서 반드시 뭐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인딩 임상의 결과가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데몬스트레이트 표현해준다. 통계적으로 유의성. 통계적인 유의성이 안 됐던 부분이 이제 그 키트루다하고 그 램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실패했던 부분이 에즈모도 나왔고
리버선과 캄넬 주막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 통계적 위성을 확보를 해서 OS 값이라든지 PFS 값, 그 다음에 DCR과 ORR 값, 그 다음에 기타 부작용 관련해서 안전성과 유해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쟁 약물 대비의 어떤 단점들을 극복한 부분이 가장 크죠. 그래서 significant and clinically,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도 meaningful, 어떻다? 프로롱이니까 연장했다는 거죠. overall survival은 이제 생존 기간, 그 다음에 progression free survival, 이거는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입니다. 소라페닙 대비해서 이 부분을 연장시켰던 카레스 310 관련되는 부분, 요렇게 지금 이제 그 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몇 개 지금 5개 정도를 선정했거든요. 이 기사는 이제 오리지널한 거는 이제 NPR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올라와 있던 부분들을 인용해서 지금 여러 사이트에서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현재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차트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